안녕하세요.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많은 성원들 그리고 많은 댓글들 남겨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들 꼼꼼히 하나씩 다 읽어보고 있고요. 그만큼 더 열정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 좋은 참신한 정보들, 정직한 정보들 전달드려야겠다, 이런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한번 옷을 갈아입어 봤습니다. 맨날 하얀색 티만 입다 보니까 이거 인공지능 아니냐, 무슨 이유로 똑같은 옷만 입냐, 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제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건 아니고요. 하얀색 티만 한 10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촬영 때마다 옷 갈아입는 거 뭐 입을지 고민할 시간에 그냥 컨텐츠에 집중하자, 뭐 이런 의도로서 제가 똑같은 옷만 입었던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제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뭐 인공지능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옷을 한번 입어봤고요. 내용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연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말 흥미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대통령 측에서는 기업 CEO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가격을 올리지 마라,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부탁이 아니고 사실상 협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잡는 방법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방법들, 뭐 금리를 조정을 하거나 세율을 손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직접 기업 CEO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관세 삼켜라, 올리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역사에서 국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민간 가격에 개입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월마트, 아마존, 인텔, 애플,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이런 굵직한 기업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가격 인상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0.5%포인트 비건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로 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고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압박들 덕분이겠죠. 근데 이걸 그냥 물가 안정이라고 보기에는 정치적인 계산들이 너무 뚜렷한 상황이고, 트럼프가 진짜로 노리는 거는 연말 쇼핑 시즌이에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느끼게 만들면은 그거는 곧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전까지는 어떻게든 가격 인상을 못하게 묶어두겠다라는 거고,
심지어 제약사까지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60일 안에 약값 대폭 내려라. 안 그러면 관세, 정부 조달 제한, 그리고 반독점 조사까지도 다 때릴 거다. 이게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 오너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요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랑 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는 또 관세인데요. 트럼프가 일부러 관세를 불확실한 상태로 내비뒀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과 멕시코까지도 이렇게 미국 상위 5대 수입국 전부가 지금 관세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결심하려고 해도 혹시 나중에 관세가 내려간다면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 수입은 그대로 챙기고 가격은 못 올리게 막아버리는 일석이조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통계 차원에서는 최근에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고요.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인 게 과거부터 정치적으로 통계를 왜곡해가지고 해석해온 전력이 있고 앞으로 CPI나 PPI, 고용지표 이런 전부 다 정치적인 색깔이 묻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통계가 정치화되면요. 표면상으로 물가 안정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또 유가예요. 트럼프가 사우디 빈살만과 손을 잡고 국제 유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9% 넘게 떨어졌고요. 근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95달러 아래로 오래가면은 재정 적자가 커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을 줄이려고 일부러 70달러 밑으로 눌러놓고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현재 트럼프가 물가를 낮추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 자체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단기 착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착시에 기반한 거라면은 인플레는 다시 튈 수밖에 없겠죠. 그 순간부터 시장은 더욱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우리 XRP 구독자분들한테는 뭘 의미를 하느냐? 금리 인하 전까지는 단기 랠리 가능성이 큽니다. ETF 기대감, CBDC 디벨롭해,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 이런 연계 요소들이 겹치면은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강력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 이후부터는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상승할 수만은 없겠죠. 단기 하락세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수익 일부는 챙기시면서 ETF 승인이라거나 실제 사용 데이터가 확정될 때 중장기 포지션을 확대하는 게 안전하겠죠. 이런 부분들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후속 영상 통해서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트럼프의 이번 정책 자체가 기회랑 위험 자체가 동시에 있다는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구조들을 읽는 눈이 있어야지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단순하게 뉴스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단순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왜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뭘 뜻하고 있는지 여기까지도 연결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중간중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요 정도만 느껴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월가부터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웰스파고 측에서 블랙록 비트코인 ETF 투자 금액을 6배 정도 늘렸습니다. 기존 2,600만 달러였어요. 이제는 1억 6천만 달러까지 불과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은행이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비중을 늘렸다? 이거는 내부에서 타이밍이 맞다. 현재가 적당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강력한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겠죠. 이런 결정들이 나왔을 때 단순히 차트만 보고 들어갔을까요? 기술적인 분석들? 이것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무조건적으로 정책,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글로벌 경기까지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그 판단한 결과는 지금 바로 매수하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이더리움 쪽에서도 나타납니다. 기업과 ETF가 보유한 이더리움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넘어섰고요.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전략 비축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중장기 홀딩 흐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이제 이 시장은 완벽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근데 동시에 조금 불안한 신호도 있죠.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가 사상 최저치 근처까지도 내려왔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 시장이 너무 편안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돌발 악재가 터지면 변동성 쇼크가 오겠죠. 역사적으로도 변동성이 이렇게 낮았던 기간은 전체의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지금처럼 다들 안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 쪽에서 굵직한 뉴스가 나왔죠. 인도가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를 세웠고요. 목적은 재정 주권 확보.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국가의 통화 전략과 연결된 움직임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으로 움직이는 와중에 인도가 비트코인을 전면에 내놓는다는 것은 향후에 아시아 금융 지도가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이겠죠. 시장 구조를 봤을 때는요. 코인베이스가 9월달 기점으로서 알트코인 시즌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남겼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에서 59%까지 내려왔습니다. 기관 자금들은 대형
유명 코인 그리고 개인 자금은 알트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런 구조들이 본격화되면 시장 체감 온도는 지금과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ETF 흐름들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7거래일 연속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는 8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블랙록이 양쪽 모두에서 1위를 기록 중에 있고,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동시에 코어 자산으로서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상승 기대감 속에서도 레버리지 시장의 위험함은 여전한데요. 하이퍼리퀴드 활동하던 유명 고래 3명이 전부 다 청산당해버렸어요. 수천만 달러 수익을 올리던 계정들이 원금까지도 전부 다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 투자 레버리지의 무서움인 거고, 올라갈 때는 많이 벌 수가 있겠지만 이거 잘못 걸리면은 한순간에 그냥 청산당하면서 내가 9번 수익 봐도 한 번 잘못하면은 전 재산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무조건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하셔라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그리고 정책 쪽에서도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측에서 비트코인 비중량을 늘릴 방법을 찾고 있다는 발언인데요. 이건 그냥 정치 발언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포지션을 비트코인으로 늘리겠다는 일종의 전략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세계 최대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를 29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이제부터 현물 파생 둘 다 잡은 거고, 미국 시장에서 파생까지도 완벽하게 손에 넣는다? 그러면은 글로벌 거래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빅테크들 움직임도 있습니다. 구글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 테라울프 지분 8%를 매입을 했고요. 단순한 재무 투자라기보다는 에너지랑 인공지능, 블록체인 인프라를 엮고자 하는 포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측에서는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금은 200%, S&P 500은 207%, 비트코인은 49,000%, 이더리움은 35만% 상승을 했다라고요. 이 수치 하나만 봐도 중장기 관점이 왜 중요한지 설명이 되겠죠.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지금 시장은 뉴스 몇 개로 요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의 방향, 국가 전략, 빅테크 움직임 전부 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 속도랑 판도를 동시에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 단기 시세를 좇는 시기가 아니라 큰 그림을 읽는 시기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 갖고 기대하고 계신 코인은 아마도 리플 XRP일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요. 지금 흐름들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코인 시장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너무 XRP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이런 큰 흐름을 놓쳐버리고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XRP가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시기에도 다른 코인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XRP 타점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매달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관심 분산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일 때도 XRP가 600원일 때도 저는 원칙 매매랑 분할 매수를 계속 강조드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건강하게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두 번 분할 매수한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일정 비중 모아나갔을 때 수량과 비중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고, 그러다가 정말 급한 상황, 예를 들어가지고 XRP가 갑작스럽게 급락했을 때 그동안 모아놨던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하면서 오히려 XRP를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사기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이 800만 원일 때도 비싸다고 했고 1억일 때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지금 1억 6천만 원일 때도 똑같이 비싸다라고 하죠. 하지만 원칙 매매랑 비중 조절을 지키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만 바라보는 매매는 위험하다라는 거. 항상 코인 시장의 큰 그림을 보고 건강한 매매 습관으로서 자산을 지켜나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리면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혀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